자, 1번을 보겠습니다. 축전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축전지 과방전 및 방치 상태, 가벼운 설페이션 현상 등이 생겼을 때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방식이 뭐냐라고 했네요. 포인트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충전 방식이죠. 말 그대로 회복 충전이 되겠습니다. 회복 충전 또는 회복 충전 방식. 자, 그다음 두 번째,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 자, 알칼리 축전지죠. 한 셀당 1.2V per 셀이 되겠네요. 참고로 알칼리가 아니고 연축전지일 때는 2V가 되겠죠. 세 번째,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이 115V. 자, 부하가 요구하는 최저 전압은 115인데요. 이때 축전지와 부하 간의 전선에 의한 전압 강화가 5V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렬로 접속한 축전지의 셀 수가 55셀일 때 축전지 셀당 허용 최저 전압이 얼마냐? 이걸 V라고 한다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하가 최소한 115V는 공급을 받아야 동작하겠다 이겁니다. 최소 115V는 공급돼야지 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전선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 생겨요? 5V의 전압 강화가 생긴대요. 그러면 여기 115V가 공급이 되려면 얼마를 공급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하가 요구하는 전압에 전압 강화 더한 만큼을 얘가 공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축전지가 이렇게 셀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셀이 55셀이 연결돼 있다면 한 셀당 전압이 얼마냐?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한 셀당 최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에 전압 강화 더하신 값을 셀 개수로 나눠주시면 한 셀당 전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물근황산 용액의 농도가 정상이고, 자, 이게 중요하네요. 농도가 정상이랍니다. 액면이 저하되어 극판이 노출됐답니다. 액면이 떨어져서 액면에 저하됐다는 건 그 전해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전지에서 전해액이 주어지게 되면 보통 증류수를 보충하는 거죠. 증류수를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농도가 정상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증류수를 그냥 보충해 버리게 되면 농도가 옅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물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물근황산 용액을 더 보충해야만이 우리가 농도를 그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근황산 용액을 보충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포인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전지는 대표적으로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외울 부분은 공칭전압 암기하셔야 되겠죠. 연축전지는 2V per, 정확히 말하면 볼트 퍼 셀이죠. 한 셀당 2.0V라는 거. 알칼리 축전지는 한 셀당 1.2V라는 거. 그 다음에 전격 방전율이 연축전지는 10시간 방전율, 알칼리는 절반이죠. 5시간 방전율. 그 다음에 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출제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겠고요. 특징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특징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온 특성이 좋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도 축전지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연축전지는 온도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특성이 안 좋고요. 얘는 온도 저온 특성이 좋죠. 그리고 극판이 기계적 강도가 튼튼합니다. 얘가 튼튼해요. 연축전지는 주성분이 납이기 때문에 좀 물르죠. 물러서 극판이 좀 약한 거에 반해서 얘는 좀 튼튼하다라는 거. 그러면 극판이 기계적인 강도가 크다 보니까 얘가 진동이나 충격에 강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뭡니까? 단점은 연축전지에 비해서 공칭 전압이 낮다는 거죠. 전압이 낮다라는 것이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연축전지의 고장 현상이 다음과 같을 때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첫 번째는 전 셀의 전압 불균율이 크고 비중이 낮아졌답니다. 그럼 우리가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불균형이 생겼다라는 것은 일단 비중이 떨어졌다는 건 방전됐다는 거죠. 축전지가 방전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전셀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비중이 높아졌으면 이번에는 너무
전해액이 농도가 높아지거나 마찬가지니까 전해액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증류수가 부족하다 또는 전해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전해액이 변색되고요. 충전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이 전해액 안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혼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100이고요. 상시 부하가 5kW, 표준 전압은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 충전 방식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가 부동 충전 방식에서 충전기의 2차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 충전 방식의 회로도를 전원과 축전지와 부하, 충전기 등을 이용해서 간단히 그리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를 비교했을 때 알카리 축전지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 충전 방식은 이 회로도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 충전에서는 여기 충전기가 있고요. 축전지와 부하가 병렬로 연결된 이런 방식이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근데 부동 충전 방식은 말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축전지의 자기 방전만큼을 충전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의 전력 공급을 충전기가 하고 있다가 이 부하가 만약에 큰 전류를 사용하는 순간적인 대전류 부하가 발생했을 때는 얘가 미처 공급을 못하겠죠. 그때 축전지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을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축전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조금씩 방전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전되는 걸 자기 방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충전기에 항시 연결돼 있으니까 축전지가 항시 완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때 부동 충전 방식에서 방금 첫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충전기 2차 전류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전기 2차 전류, 이게 충전기죠.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2차 전류 I2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충전기 2차 전류 구하는 공식이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암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충전기 2차 전류는 결국 축전지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전류 2차 전류 중에서 첫 번째와 이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 I2의 2- 이 두 전류를 합한 게 결국 이 전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축전지에 들어가는 전류는 축전지의 전격 용량에다가 전격 방전율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얘가 단위가 암페어가 돼야 되니까요. 얘도 암페어죠. 따라서 이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어 아우어이기 때문에 얘를 전격 방전율 시간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방전율 시간으로 나누시면 결국 전류가 나올 거고요. 이 부하는 보통 킬로와트로 나오는데 직류지 않습니까? 이게 DC니까 여기는 교류지만 이 충전기를 통해서 DC로 바뀐 거죠. 여기 축전 배터리 쪽이니까 다 DC이기 때문에 직류는 어차피 역률이 1로 보는 거니까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 전류로 나눠버리게, 전압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충전기 2차 전류는 축전지의 전격 용량을 전격 방전율 시간으로 나누시고 부하의 용량을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전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만든 게 사실 이거죠. 축전지 용량 암페어 아워를 시간으로 나누시면 전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이 이제 와트로 나오지만 이게 볼트 암페어랑 똑같으니까 전압으로 나누면 역시 전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지금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100이에요. 그러면 축전지 용량 100 암페어 아워를 전격 방전율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연축전지의 전격 방전율 10시간 방전율이죠.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카리 축전지는 5시간 방전율, 연축전지는 10시간 방전율. 그 다음에 부하가 5kW인데 5kW는 결국 5kV 암페어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5000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암페어로 본다면 얘를 전압으로 나누면 되겠죠. 100V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서 전류 나오고 여기서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계산한 게 결국 2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의 회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로도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의 장단점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죠. 연축전지는 전격 방전율 10시간, 얘는 5시간 방전율이라는 것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축전지 용량이 200이고요. 축전지의 용량, 상시 부하가 10kW입니다. 항상 DC니까요. 배터리에선 킬로와트로 나오든 이게 10 곱하기 킬로니까 10의 3승 볼트 암페어와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똑같다. 표준 전압은 100V, 부동 충전 방식에서 2차 전류를 구하세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출제자가 연축전지는 10시간 방전율이고 알칼리는 5시간 방전율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푸셨기 때문에 바로 대입해 보시면 자, 2차 전류는 연축전지에 대해서는 축전지 용량 200 나누기 시간은 10시간 방전율. 부하는 10kg에다가 10의 3승이죠. 전압은 100V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알칼리 축전지에서는 똑같이 구하시는데 뭐만 바뀌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10시간이 아니고 5시간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충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보통 충전.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충전입니다. 얘는 반드시 표준 시간율로 충전한다라는 말을 꼭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류 충전. 세류라는 게 아주 미세한 전류라는 겁니다. 축전지가 조금씩 방전되는데 그걸 자기방전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방전량을 항상 충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세 전류로, 미소 전류로 충전한다는 게 써주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기방전량망을 항상 충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미소 전류로 항상 충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균등 충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균일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 그 셀마다 전이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전이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부동 충전. 이게 출제 빈도는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부동 충전은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그대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해 준과 동시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요.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가 발생하면 축전지가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다음 급속 충전 그러면 우리 뭐 휴대폰 급속 충전 하듯이 얘는 좀 빠른 시간에 충전하기 위해서 보통 충전보다 이렇게 2~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보통 충전보다 2~3배 전류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단시간에 충전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비 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요. 연축전지 설비 초기에 단전지 전압의 비중이 저하되고 전압계가 역전하였다. 이게 포인트네요. 어떤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전압계가 역전, 거꾸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전지가 반대로 거꾸로 접속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축전지에 반대로 접속한 걸 우리가 역접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축전지 역접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충전장치가 고장, 과충전, 액면 저하로 인한 극판 노출, 그다음 교류분 전류의 유입 과대, 자 전류의 유입 과대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뭡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과충전이 되거나 전류가 과하게 유입되게 되면 결국 축전지가 과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소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충전 방식. 자, 충전기에다가 축전지도 병렬로 달고 부하도 병렬로 달아서 평상시에는 축전지가 방전되는 양을 계속 충전해 주면서 부하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말로 설명하세요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그 회로도를 그리세요라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챙겨서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축전지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때 I, K, L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이고 여기 들어있는 L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보통 경련, 용량, 저하율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보수율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편한 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K라고 하는 것은 용량 환산 시간이죠. 용량 환산 시간. 그리고 I는 당연히 전류죠. 정확히 말하면 방전 전류가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